안녕하세요. 초등수학 개념 마스터쌤 초계마쌤입니다. 오늘은 4학년 2학기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5학년 때 들어가서 다시 분수의 덧셈 뺄셈에 초석이 됩니다. 그러면 왜 단원의 이 제목이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냐? 이때는 통분이 없습니다. 분모가 같은 아이들의 덧셈과 뺄셈만 하게 되고요. 5학년에 와서는 통분까지 시켜서 덧셈과 뺄셈을 해야 됩니다. 근데 4학년 2학기 때 아이들이 이걸 가르쳐 보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쉬워하지 않고 또 받아 내림이 있고 받아 내림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받아 올림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5학년에 와서는 정말 기절할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이때도 힘들었는데 통분까지 해서 그걸 또 해야 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정말 탄탄히 해놔야 5학년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쉬워진다. 정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처음에 배우는 거는 진분수 더하기 진분수를 배우게 됩니다. 진분수 더하기 진분수. 예를 들어서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은 분모는 그대로 가고 분모는 절대 바뀌지 않고 분자만 더한다. 그 이유는 아이들한테 처음 요걸 하실 때는 왜 분모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오는지는 그림으로 설명해 주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를 알면 훨씬 더 좋겠죠. 엉망진창이죠. 자, 4개, 여기도 4개. 자, 그러면 4분의 2는 여기에 2칸, 4분의 1은 여기 1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4개 중에 한 조각이 되는 거고 4개 중에 한 조각이 돼요. 근데 모든 분수의 전체는 1이죠. 1을 4개로 나눴다는 거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을 여기에다가 딱 붙여버리면 얘는 누가 되죠? 4분의 3이 되죠. 이 밑에 있는 분모는 내가 한 개를 몇 개로 나눈 건지만 알려주는 거지 요걸 더해버리면 얘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8개 중에 3개야 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4학년 분수와 덧셈에서는 분모가 바뀌는 일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분모가 바뀌는 일이 절대 없다는 거를 제일 먼저 딱 머릿속에 박아 주십시오. 그냥 너네가 지금 4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분모가 바뀌는 일이 없어. 분모를 절대 바꾸지 마. 더하는 게 아니야. 더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처음에 아이들 가르칠 때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데 분모가 바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바뀔까요? 갑자기 더한다거나 이런 일을 진짜로 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다행히 4분의 2 더하기 4분의 3은 4분의 1은 분모가 절대 바뀌지 않아. 분모는 그대로 분자만 더해 4분의 3. 얘는 1보다 작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4분의 3 더하기 4분의 2를 하면 얘는 4분의 5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학교 시험에서는 가분수를 누구로 바꾸게 되어 있냐? 대분수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분수 자체로 두면 절대로 안 된다. 답을 달 때는 내가 4분의 5가 나왔어. 그럼 얘를 대분수로 바꿔야 되겠죠. 대분수로 바꾸는 이유는 위에서 아래로 5 나누기 4, 4일은 4, 그러면 1. 요 순서대로 갑니다. 1과 4분의 1. 자, 요게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딱 보자마자 요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3학년 때 해왔기 때문에 바로 아이들이 요거를 1과 4분의 1로 적는 아이들도 있고 그 부분이 까먹었어. 기억이 나지 않아.
또 어떤 아이들은 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럽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됩니다. 넌 그것도 뭐 3학년 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시 그래 너 기억을 못하는구나.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냥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알려줘서 요게 자기 걸로 바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진분수 더하기 진분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끼리 더한다. 또 계산 결과가 가분수면 무조건 대분수로 바꾸어서 답을 쓴다. 그거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때 아이들이 요까지는 잘 따라옵니다. 그래도 요 부분이 체크 안 된 애는 이제 엄마가 요거를 이제 채워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요까지는 그래도 잘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분수를 만나게 됩니다. 2와 4분의 1 더하기 뭐 1과 4분의 2. 그러면 요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죠. 얘네를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 다음에 분수는 분수끼리 더하여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 다음에 분수는 분수끼리. 자, 여기에서 이거 더하는 거 있죠? 더할 때는 안 헷갈려 합니다, 애들이. 더하기니까 다 더하기를 집어넣습니다. 더하기를 집어넣는 이유는 2와 4분의 1은 2 더하기 4분의 1이었고 1 더하기 4분의 2였기 때문에 다 더하기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1 했으면 얘도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 설명하는 데는 아이들이 헷갈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더하기로 아이들이 표시를 잘 합니다. 그래서 3과 4분의 3.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은 그냥 빨리 저도 설명을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예전에는 요거를 가분수로 고쳐서 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왜 가분수로 고치지 않느냐 방법이 당연히 할 수는 있습니다. 자, 아이들을 하다 보면 또 가분수를 까먹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가분수 하는 방법 또 채워주시면 됩니다. 가분수를 할 때는 2를 곱하고 분자를 더하고 4분의 9 더하기 4분의 6은 4분의 15. 자,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얘는 가분수로 나오기 때문에 대분수로 다시 바꿔줘야겠죠. 대분수로 바꾸면은 어떻게 될까요? 3과 4분의 3. 답은 어떻게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여기가 그냥 딱 내가 구하자마자 이렇게 대분수가 나오는 형이 있습니다. 이때는 얘가 사실은 더 편하죠. 근데 아이에 따라서는 그 판단이 안 됐을 때는 이렇게 가분수로 해서 해도 된다고 알려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냐? 이런 아이들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이 있죠? 바로 1과 5분의 3 더하기 3과 5분의 4 같은 경우입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어떤 예를 했었죠? 아까는 2와 잘 안 나옵니다. 2와 4분의 1 더하기 1과 4분의 2. 자, 요랬을 때 딱 애들한테 먼저 분수를 먼저 보라고 해주십시오. 분수를 봤는데 분수끼리 더했을 때 진분수가 나오면 가분수 하는 방법보다는 그냥 자연수는 자연수, 분수는 분수끼리 하는 게 편하다. 이게 편하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가분수를 쓰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분수를 쓰게 와서 또 대분수를 고칠 때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더 많고 이 부분에서 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더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편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모를 때 무조건 분수부터 봐라. 분수부터 봤더니 어떻게 됐죠? 분수부터 봤더니 5분의 7? 가분수가 나오네? 가분수가 나오네? 이랬을 때는 요거 때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분수는 분수끼리 더하는 방법. 또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어떻게 해줘라? 가분수로 고쳐서 구하는 방법. 이렇게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꼭 다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볼 때는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서 꼭 이 방법으로 풀어 라는 경우가 있고, 가분수를 이용해서 풀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꼭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문제상에. 그런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딱 지정을 해주지 않았어.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편한 거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걸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얘를 했을 때 이제 또 막 숫자가 커져서 그걸 대분수로 바꾸는 게 귀찮다고 요걸 또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걔 중에는 아니야 나는 그래도 그게 더 쉬워 난 이거 선택할 거야. 강요하지 마시고 아이가 더 편하고 오답률이 적다면 아이가 편한 걸 선택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둘 다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는 연산을 풀 때 요런 방법으로만 풀게, 또 어떤 방법은 요런 방법으로만 풀게 해주면 됩니다. 자연수끼리 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분수끼리 더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저도 처음에 풀 때는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풀고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야, 이렇게 풀면 되지? 쌤 맞았지? 하고 딱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네 맞았습니다. 다 맞았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맞았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한데 하는 애들이 말을 못합니다. 이게 틀린 거죠. 왜서 틀렸을까요? 그래서 대분수의 수학은 무조건 기초가 중요하고 개념이 중요한 게 여기서도 나오는 거죠. 얘가 틀린 이유는 대분수는 자연수 플러스 진분수가 만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됐죠? 자연수 플러스 가분수가 만났기 때문에 얘는 대분수가 될 수가 없다. 대분수가 될 수 없다. 여기서 한번 더 짚어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실수를 본인이 이렇게 막 해서 막 정신없이 적었어도 적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봤을 때 내가 틀렸구나 라는 걸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자, 자연수는 그대로 두고 모든 가분수는 뭘로 바꾸게 되어 있죠? 대분수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럼 얘를 5분의 1을 대분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 다음에 분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이 방법이 편해요 하면 이 방법 쓰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가분수로 고쳐놓고 그냥 더하는 거죠. 더해 놓고 대분수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방법. 이랬을 때 눈에 확 들어오기는 얘가 더 쉬워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게 더 쉽지 않니? 라고 하는데 꿋꿋하게 이 방법이 더 쉬워요 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든 이 방법을 택하든 계속 풀다가 자신만의 방법이 생기면 그 방법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덧셈은 그나마 괜찮습니다. 여기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뺄셈으로 들어갈게요. 3과 4분의 3 빼기 1과 4분의 2. 자, 중요한 거. 아까 덧셈에서도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무조건 분수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첫 번째가 뭐냐? 분수부터 파악해라. 분수를 먼저 파악해라. 특히 뺄셈에서는 무조건. 덧셈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떻게 답을 내는데 그렇게 애들이 어려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뺄셈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분수를 먼저 파악해라. 분수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어떤 경우 때문에? 뭐 2와 4분의 1 빼기 1과 4분의 3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요까지 분수에 그래도 덧셈, 뺄셈 여기까지 쉽고요. 여기 와서 아이들이 막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특히 뺄셈은 무조건 분수를 먼저 파악해라. 분수를 파악을 했는데 앞에 우리는 초등은 무조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거죠. 네, 무조건 초등은 작은 수에서 큰 수 뺄 일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아이들한테 큰 수에서 우리는 작은 걸 뺄 거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도 아이들이 나중에 혼합 계산에서 식을 쓸 때 2 빼기 4, 뭐 더하기 3, 막 이렇게 쓰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너 2 빼기 4는 어디서 배웠니? 그럼 배웠다고 합니다, 애들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초등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야 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혼합계산식에서 작은 수에서 큰 수 빼는 식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산을 4 빼기 2로 하지만 식은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 또 보시면 아십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간단하죠. 분수를 먼저 파악했는데 이쪽이 더 크니까 아무 고민 없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고 분수는 분수끼리 빼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자, 요번에도 무조건 뭐부터 해라? 분수부터 파악해라. 분수부터 파악해라. 분수를 파악했는데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죠? 아, 뺄 수가 없어. 분수가 4분의 1에서 4분의 3은 우리가 절대로 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분수끼리 뺄 수 없으니까 우리가 빌려와야겠죠. 이때 이 빌려오는 게 이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제 자, 빌려올 거야. 그러면 요거는 중간식을 어떻게 쓰느냐? 자, 첫 번째 분수부터 파악했어. 얘가 더 커? 아, 그럼 얘는 4분의 1에서 4분의 3을 뺄 수가 없어. 내가 한 조각이 있는데 세 조각을 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43 빼기 57, 말이 안 되죠. 27 어떻게 했지? 3에서 7을 뺄 때 빌려왔었잖아. 빌려와서 우리가 뺄셈을 해결했었지. 그거랑 똑같아. 분수에서도 빌려올 수가 있어. 그러면은 어떻게 빌려오냐? 야, 너 2개나 있네? 너는? 그럼 나 하나만 빌려줘. 그럼 1이야. 자, 그러면 여기 올 때, 너 하나를 빌려줬어. 그리고 분모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분모 바뀌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하나 빌려줬으면 1 쓰고 4 써. 자동이야, 이거는. 분모까지 쓰는 거 그냥 자동이라고 아이들한테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빌려왔는데 우리가 아까 덧셈에서는 10을 빌려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얘는 도대체 얼마만큼 빌려줄 수 있냐? 이때 바로 1이라는 개념이죠. 분수에서. 분수에서 1은 분모와 분모가 같은 수죠. 근데 얘는 몇 개로 나눈 애였어? 얘는 4개로 나눈 애였잖아. 그러니까 1이 되려면 분자도 1이었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4를 더해줘. 4를 더해줘. 그래서 5가 돼. 이거는 원리 설명입니다. 이렇게 애들한테 원리가 설명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아이들한테 분모만큼 더해줘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가 이해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분모만큼 더해줘. 그리고 나서 빼주는 거지. 빼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빼기 1, 그 다음에 4분의 5 빼기 4분의 3.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요 사이에 누구를 넣어야 된다? 사이에 더하기를 넣어야 한다. 더하기를 넣어야 한다. 근데 가끔씩 여기를 빼기로 표시해 놓고 틀린 부분을 찾으라 그러는데 아이들이 못 찾습니다. 그냥 당연히 이게 더하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해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서 요만큼 빼고 여기서 요만큼 뺀 거는 다 내 거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더해서 내 거가 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더하기로 연결된다. 요 부분도 한 번은 이렇게 찝어주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0이니까 0, 4분의 2. 안 되죠. 우리가 분수합 0은 쓰지 않는다. 그래서 4분의 2라고 쓴다. 이런 것도 한 번씩은 짚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번씩은 눈으로 보여줍니다. 분수 앞에 0을 쓸 수 없다는 거, 이런 것까지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면 어머님들이 쉽죠. 근데 아이들은 여기서 이렇게 옮겨서 더 준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힘들어합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속도도 많이 느립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가능하면 속도를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속도를 높여주는 거. 그래서 연산을 좀 많이 시켜서 속도를 좀 높여놔야 5학년 때 통분까지 해서 덧셈 뺄셈 할 때 아이들이 이때 이 단은 진짜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아이들은 어려워서 힘들고 또 잘하는 아이들은 너무 단순한 거를 너무 복잡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막 미쳐합니다. 연산 좀만 줄여주면 안 돼요. 난 너무 하기 싫어요. 또 잘하는 아이들은 이게 너무 고통입니다. 난 다 아는데 이거 해야 돼요. 막 들어가고 못하는 아이들은 또 못하는 아이들대로 통분하는 데서 틀리거나 아니면 통분은 잘해놨는데 연산에서 틀리거나 막 이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단원을 만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잘해놓으면 그래도 그때는 통분만 하면 다른 방법은 똑같지 않습니까? 통분만 할 줄 알면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이 단원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야 5학년 때 그래도 덜 어렵다. 자, 이제 마지막이 뭐가 있냐면요. 이게 있습니다. 자연수 빼기 분수. 이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합니다. 2 빼기 4분의 3. 2 빼기 4분의 3은 자, 여기는 분수가 없어요. 자, 빼기는 분수부터 파악하라 그랬는데 분수가 없어. 그리고 우린 절대 자연수에서 분수를 뺄 수 없어. 첫 번째, 우리는 자연수에서 분수를 뺄 수가 없다. 분수를 뺄 수가 없다. 자연수에서 분수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연수를 분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연수를 분수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드냐? 자, 내가 하나를 빼려면 하나만 빌려주면 돼. 그러면 일단 너가 하나를 빌려줘. 하나를 빌려준 이 1이 그러면 얘가 1 더하기 1이란 뜻이잖아요. 2는 1 더하기 1. 그 중에 1은 자연수로 가고 이 1이 분수로 변신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변신할 수 있지? 자, 봐봐. 내가 1이라는 숫자는 무궁무진하게 변신이 가능한 거야. 뭐 1분의 2분의 2, 1000분의 1000, 뭐 만분의 만, 다 1이 됩니다. 그런데 변신할 때 있어서 내가 변신 로봇을 만들 때 주체를 누구로 만드냐? 분모만 봐. 내가 바꿔야 되는 분모. 그럼 여기가 4네. 그럼 4 적어. 자, 그러면 1이라는 거는 분모 분자가 같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그러면 1과 4분의 1이 돼. 근데 아이들은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3 빼기 6분의 3으로 할게요. 선생님이 빼기는 분수부터 파악하라는데 분수가 없어. 근데 자연수는 절대 분수를 뺄 수 없어. 자연수를 분수로 만들어야겠다. 그럼 너가 하나만 빌려줘. 하나만 빌려줘. 그러면 2가 돼. 근데 하나는 누구로 변해? 옆에 있는 애만 봐. 얘가 분모가 6이야. 그럼 1이라는 건 분모 분자가 같아. 그래서 6분의 3은 1과 6분의 3. 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연수 분수에서는 요거를 더 쉬워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더 어려워하냐? 어려워하는 거는 이거죠. 3 빼기 1과 5분의 1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식으로 한다면 간단합니다. 분수부터를 분수 없네. 그래. 그럼 너가 하나 빌려줘야 되네. 누구만큼 옆에 있는 얘만큼 변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대로 적어. 그래서 1과 5분의 3 오히려 이게 수월합니다. 그런데 가끔 문제에서 여기도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분수로 바꿔서 패. 이때 더 어려워합니다. 아이들이. 이때 더 어려워한다. 왜? 이 3을 가분수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3학년 때 분수가 잘 되었던 아이는 그래도 설명하기가 쉬운데요. 그때 걸 다 까먹었어 얘가. 뭔 말이에요 막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또 다시 한번 짚어줘야겠죠.
자, 이 3이라는 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입니다. 근데 아까도 빌려줬었잖아. 빌려줄 때 누구만큼 빌려줬었어? 얘만큼 빌려줬지. 그 1이란 뜻은 5분의 5 더하기 5분의 5 더하기 5분의 5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지? 분수의 덧셈에서 분모는 절대 바뀌지 않아. 얘만 더해. 5분의 15야. 맞죠? 이게 1단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2단계. 자, 그럼 봐봐. 원래 5는 분모는 바뀌지 않으니까 5라 쓴다면 너는 5 더하기 5 더하기 5 한 거지. 그럼 애들이 맞는데? 자, 그러면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5 곱하기 3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럽니다. 여기까지 잘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 와서 자, 그러면 내가 5라는 게 3번이나 있다는 뜻이잖아. 5가 3개나 있다. 그러면 분모는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그대로 쓰고 이 5라는 게 5, 3, 15 빼기 5분의 7. 그래서 5분의 8은 1과 5분의 3. 어떠신지요? 아이들이 잘 이해할까요?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엄마가 가르칠 때 한 개만 가르쳐 놓고 야 풀어봐가 아니라 애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2번, 3번, 4번, 5번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해줘서 엄마가 딱 봤을 때 얘가 이제는 이해해서 한 번에 할 수 있구나. 그걸 파악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스스로 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 대신 다행히 애들이 이런 거를 몇 번에 걸쳐서 엄마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가르칠 때는 저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하세요. 이게 4 빼기 1과 뭐 3분의 1이 있어. 얘가 또 자연수네. 나 분수 만들어야겠다. 근데 이거를 가분수로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네 분모 그대로 와. 그런데 이 분모가 몇 개 있다는 거야? 네 묶음이 있다는 거네. 3, 4, 12 빼기 3분의 4.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뱉어주면서 하면은 아이들이 눈으로 읽는 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그럽니다. 선생님 이 문제 못 풀겠어요. 그래요. 가면 못 풀고 있습니다. 문제 서술형. 근데 제가 가서 옆에 가서 요거를 좀 끊어가면서 중요한 부분 강조해서 읽잖아요. 읽어주면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정말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정말 여기저기 독서를 안 하고 요즘 휴대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정말 글을 읽어서 문해력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내가 중요한 걸 뽑아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사고력이 수학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또 삼천포로 자꾸 빠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반복적으로 연산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문제 하나만 한 개만 하나 제가 다뤄보고 싶은데요. 여기 6학년에도 많이 다루고 정말 기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준성이는 어제 전체의 5분의 2만큼 읽었고 오늘은 전체의 5분의 1만큼 읽었어. 그러면 이제까지 읽은 전체는 몇을 읽었니? 라고 물어보면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읽었다면 전체의 얼마만큼을 더 읽어야 하나요? 라고 나옵니다. 라고 나오는데 이 문제가 6학년에도 기본이 되고 모든 문제를 푸는데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분수 영상을 처음 걸 올렸을 때 분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1이고 그 1이 나중에는 다 어려운 서술형에 응용이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게 바로 이 문제인데요.
일단은 전체의 얼마만큼을 더 읽어야 하냐면 내가 먼저 읽은 걸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5분의 2 더하기 5분의 1을 읽었으니 5분의 3을 읽었죠. 그럼 나는 5분의 3을 읽었으면 얼마나 더 읽어야 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 전체가 누군지 알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분수의 전체는, 그리고 책은 한 권이니까, 한 권이니까 모든 전세부채 1입니다. 그러면 1에서 5분의 3을 빼서 5분의 2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더 읽어야 될 건 5분의 2이다. 여기에서 이 식이 중요하다. 이제 이 식을 다뤄서 분수의 곱셈이나 분수의 나눗셈이나 이런 데서 전부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란 1이다. 요거까지 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또 몇 분을 했을까요? 30분 안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의 영상도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또 부탁드립니다.